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이끄는 민선 8기 지방자치를 출범 1년이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와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 가운데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등 위기 극복에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신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모시고 지방 분권의 실현 그리고 또 살기 좋은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구 조재구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남구 조재구 청장님이라고 보다가 대한민국 그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협의회 대표 회장이라는 게 요즘 더 크게 이렇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맡은 지 1년도 되었고 1년 됐습니다. 또 네.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또 구청장 선거 치러졌고 네. 또 1년에 이렇게 임기가 되셨는데 그동안 어떤 소회는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맡고 보니까 이 대표 회장 하실 만합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조재구입니다. 저는 재선 남구청장으로 지난 5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서 앞산개발 등 최선을 다했으며 대한민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아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말 숨가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15만 남구 구민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더 많이 소통을 하면서 제가 공약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이 구청장 중에 최초로 대한민국 그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그 대표회장이 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대표회장으로서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수도권 단체장도 아닙니다. 서울 정치인들은 보통 말씀하기를 지방을 시골이라고 하죠. 인구 15만 명의 재정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저는 구의원 출신 남구청장이 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의 대표회장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정책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또 국민들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균형 발전 정책은 사실 효율성만 강조한 이 경제 정책이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만 강조한 이 경제 정책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도록 차별 금지하고 또 중앙 권력의 공정성과 공정과 연대라는 측면에서 헌법에 보장된 이 국민의 인권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방정부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고 또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시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을 위한 이 제도적 밑거름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국민과 자치단체장들의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으로서 힘을 합치면 성공적으로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7월 달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준비 기간 한 1년 정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니까 지방 분권하고도 이렇게 관련지어 볼 수도 있고 사실 이 우리 지역은 남구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남구청도 오래되었고 낡았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수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남구청도 잘 지어지고 해야 또 공무원들도 일할 능력도 능률도 오르고 감사합니다. 또 네. 자신감도 생길 텐데 앞으로 이 청사 이전이라든가 새로 건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 남구청 청사는 옛 대성공고 학교 건물로서 뭐 6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벌써 15년 전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보강을 했지만은 노후화 및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2020년 안전 진단을 다시 실시한 결과 이 C 등급을 받아서 민원인과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신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1년 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는 신청사 신축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주민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고 또 청사 이전을 위해서 제가 민선 7기 취임한 이후부터 신청사 건립기금을 꾸준히 적립을 해서 지금 현재 한 70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또 2025년까지는 한 1,000억 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신청사뿐만 아니라 타구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에는 소방서도 하나 없는데 남구 소방서와 또 제2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을 민선 8개 최우선 공약 사업으로 백방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 민원 편의는 물론이고 남구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청사 건립이 최대한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기 중에는 청사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예산 확보가 거의 다 될 것 같고 네. 출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획 추진이 그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참 빈약한 어떤 재정 상황이다 보니까 60년 전 그 대성 공고 건물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이 무게라든가 쓰는 용도로 됐기 때문에 사실 건물이 굉장히 낡고 오래되면은 붕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해제지만 우리 남구 지역에 그래도 관광 앞산하고 더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도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산 해넘이 전망대가 그래도 상당히 인기 있어서 많이 가서 어떤 데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좀 통제도 해야 될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각별한 그 해넘이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에피소드랄까 이런 게 한번 들려주시죠. 네, 저는 지난 5년 동안 앞산 해넘이 전망대와 앞산 하늘다리, 앞산 팔레토공원, 또 그리고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 등의 건설을 통해서 남구의 관광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이 되는 등 문화관광의 도시 남구로 도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는 대구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앞산공원이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이 됨으로써 대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산공원이 대구의 핫플레이스가 된 것은 물론이고 서쪽인 이 앞산 해넘이 전망대는 아름다운 일몰과 또 동서남북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대구의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 장소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원 3선 12년 동안 팔레트의 스토리텔링을 이 관광 자원화하고 싶었고 또 남구의 이 동쪽에 있는 이 이천 봉덕宫과 서쪽인
대명권의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랜 기간 정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앞산 해넘이 전망대를 중심으로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 낙후된 이 남구의 서쪽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실은 구청장 된 지는 이제 4년하고 재선에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5년. 근데 그 전에는 이제 5년이 이제 됐잖아요. 네. 됐는데 그 전에 기초 우리 그 지방의회 4년 네. 또 시의원 4년 하시면서 사실 이 사업은 어쩌면 12년 전부터 계속 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결실을 맺었는 거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구민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구민체육광장을 이 중심으로 동쪽은 로하스 건강 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 힐링 공간으로 멋지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취임 후에 이 해넘이 전망대를 건설한 후에 또 주차장과 잔디 광장을 멋있게 또 조성을 하고 우리가 연인들이 이 사연을 고백을 하는 이 사랑의 오작교 하트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AI 콘텐츠 관광 콘텐츠 개발로 해서 앞산 하늘다리 일명이 이제 우리가 사랑의 오작교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SNS 등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국내외 뭐 대만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구의 핫플레이스로서 주변에 유명 브랜드 카페 등 네. 많은 이 맛집들도 생기고 또 일대의 주변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앞산의 동쪽에는 고산골 공룡공원에서 출발을 해서 숲속을 누비는 거의 뭐 환상적이고 멋진 이 생태체험 모노레일 건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남구는 앞산의 멋진 자연 환경과 또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찾고 싶고 또 머무르고 싶은 문화와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장님으로부터 사실은 남구 지역의 그 발전 모델을 쭉 살펴보면 이것이 꼭 남구가 남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구 전 시민들을 위한 남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상당히 그 관심이 높은 게 사실 미군 부대거든요. 네. 남구에 유일하게 있는 그 미군 부대가 있는데 이 미군 부대의 사실 이전 문제 또 도로 확장 문제 이런 것에 늘 될 때마다 미군 부대가 사실은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변화를 주고 발전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걸 시민들이 이미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군 부대 이전이라든가 3차 순환선 연결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셨는지 또 앞으로 미군 부대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 어떤 해결될 게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문제는 말씀드리려면 참 사연이 네. 깊습니다. 남구는 미군 부대 캠프워크, 캠프헬리, 캠프조지 세 곳이 주둔한 지가 벌써 한 10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지역 개발 재해와 교통 정체, 헬기 소음 등으로 많은 피해와 또 오랜 기간 많은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엄청난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넘도록 지역 이 정치인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뭐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첫째 미군 이 캠프워크 사령관하고 역대 없었던 친한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구의원 또 의장도 했고 대구 시의원 시절 건설교통위원장 시에 많은 미군 부대 문제로 고민을 또 했은 그런 부분에서 민선 7기
제가 구청장 초선으로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대구시 3차 순환도로 개통 이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미군부대 부지 반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2020년 말에는 캠퍼코 동편 활주로 부지 포함해서 H805 헬기장 총 22,200평의 최종 반환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에 사실 2021년에는 그동안 일본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해 한 100년 동안 사용해왔던 이 미군부대 담장을 대구시장님과 시민들 한 1,000여 명을 모시고 캠퍼코 미군부대 담장을 허무는 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지는 오염된 토양을 치유하는 이 장비가 설치되어서 철저한 감독하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과 구청장인 저도 주 1회 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캠퍼크 서편도로 마지막 또 700m, 1.4km 중에 700m의 이 부지 반환에 대한 합의각서도 체결을 하는 등 대구시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또 반환된 이 미군 헬기장 부지에는 현재 대구 도서관하고 또 평화공원 조성으로 한창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이 남구청의 그 수건 문제가 곧 대구 시민의 수건 문제 해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을. 그리고 이게 받습니다. 실제 네. 대구시 3차 순환도로인데 네. 대구시에서는 남구 3차 순환도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이 남구 쪽은 대명동 또 예. 남구 하면 굉장히 과거 20-30년 전에는 부촌으로 잘 이렇게, 나갔죠. 예, 예. 잘 나갔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주 지역에 사실은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남구의 이 도시 선정이 지금 조금 쇠퇴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 어떤 남구는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곳도 많고 재건축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도가 바뀐다. 이렇게 해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도시개발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그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아시다시피 남구 구의원과 시의원, 지방의원 12년을 거쳐왔지만은 5년 전 구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구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잘 나갈 때 우리 남구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였는데 이 도심 외곽지 개발로 이 새 아파트로 많이 떠난 후에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대구에서 참 잘 나가던 이 부자 동네였던 우리 남구를 20만 자족 도시의 옛 명성을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제가 가장 시급한 것은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았고 그래서 도시정비 TF팀을 구성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명품 남구 건설을 만들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축 아파트 한 5,5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를 했고 내년 말까지 한 2,500여 세대가 공사를 완료하거나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이 주거 환경이 신축 아파트로 하나 둘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우리 남구는 초고령 도시에서 젊은 도시로 점점 변모해 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그리고 명덕 내거리 중심으로 해서 명덕지구 아파트 역세권 개발도 지금 한창 이루어지는데 남구의 상권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도시의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남구 지역이 고령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1인 가구 세대가 많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봤을 때 이 고령 인구 비중이 높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 또 부부가 결혼하면은 신혼은 남구에 살자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정말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대응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는 전체 인구의 25%가 이 노인층으로서 전체 가구 수의 52%가 1인 가구로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먼저 이 증가 추세에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을 운영을 해서 우울감 해소와 또 고독사 예방 등 공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혼자 사시다가 이 소식이 없어서 사망한 지가 한 열흘이 지나서도 발견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이 무연고자를 위해서 공영장례 사업을 도입을 해서 1인 가구와 가족관계의 이 변화에 대응을 하고 또 마지막 가시는 길이 쓸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무연고자 공영장례의 구청장인 제가 직접 이 상주가 되어서 언론과 TV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사랑하는 국민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쓸쓸하지 않게 잘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달성군 교육지원청 부지에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를 개설을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스마트폰과 또 키오스크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스마트 경로당 및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등을 조성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과거 30만에 달하던 우리 남구의 인구가 현재 15만이 채 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노후화된 이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구의 신축 이 아파트 값은 가성비가 매우 높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좋은 데 없고 또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높아서 정주 여건이 어느 지자체보다는 좋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관심이 더 높은 지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우리 남구에는 신축 아파트에서 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엄청나게 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살았구나. 젊은 사람들과 이 아이들이 예전보다도 정말 아주 많이 나와서 정말 남구가 완전히 젊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자녀 지원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서 반려동물 지원센터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인구를 유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남구에 와서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애완견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째 보면은 그 지방 의원으로서 총 12년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또 자치단체장으로서 지금 또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5년, 이러면 17년인데 앞으로 임기가 재선에서도 3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의원으로서 17년, 참 어떻게 보면은 12년, 또 구청장으로서 이제 8년을 보내게 되는데 5년. 딱 20년 되네, 그죠? 앞으로 3년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 같은데 현재 또한 대한민국 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이 또 있고 또 남구청장으로서도 또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까? 어떤 이 두 가지 일을 앞으로 해가셔야 되는데 특히 대표 회장으로서 임기가 또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지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들려주시죠. 참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작년 한 해의 인구가 12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을 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전국의 228명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수시로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과 또 제도 개선 요구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0년 뒤면 이 지방이 자체가 사실은 사라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2만 명 사라졌다는데 시골에 가면 군 다니는 인구가 2만 3만입니다. 군이 5개나 없어졌다는 이 사실인데 젊은 청년들은 지금 결혼을 포기하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등 우리가 먹이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갔더니까 어떻게 보면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 이 현실인 그런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소명 의식을 갖고 지방 소멸을 막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는 무조건 인서울하는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방 대학을 먼저 살리는데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지방으로 이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제 혜택과 또 규제 특례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하는 이 기회발전 특구와 또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 분권 확대, 지역 균형 발전 과제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와 이 발맞춰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덕분에 지난 5년 동안 남구는 많은 변화와 또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할 역할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저는 우리 구민들과의 약속한 사업들을 잘 챙겨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명품 남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또 모시고 남구청장님으로도 모셨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아주 절감했는 오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소멸이 곧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지금입니다.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확대는 그 대안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살기 좋은 명품 도시 남구 만들기와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 시대를 잘 열릴 수 있도록 땀 흘리고 계시는 조재구 남구청장에게 정말 기대와 경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담에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